자, 그럼 여러분들, 자, 오늘은요, 마더텅이고요. 마더텅. 그 다음에 연력학입니다. 연력학.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82페이지가 되겠죠? 82페이지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요.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 그냥 간략하게 몇 문제만 좀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우리 아직 연력학 제2법칙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잘 몰라요. 엔트로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그냥 놔두세요. 자, 보기에서 놔두시고요.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제일 편한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83페이지에 가면 6번 문제 있어요.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자, 그림, 거기 나와 있는 것부터 볼게요. 가하고 나라는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뭐냐? 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동안 봉지 속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다음에 뭘 물어보냐? 기억, 열을 흡수한다. 니은, 외부에 일을 한다. 디귿,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럼 일단 써놓고 봅시다. Q는, 연력학에서 Q는, 열량 Q는 델타 U 더하기 W죠. 즉, 여기서 말하는 Q는 기체가 열량을 받았으면 플러스, 즉 열이라는 에너지를 받았으면 플러스, 열이라는 에너지를 뺏겼으면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내부 에너지. 자, 여기 델타 U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죠. 항상 얘기하지만 내부 에너지가 컸니 작았니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니 감소했니만 중요하죠. 즉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 플러스가 되려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온도가 상승.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온도가 어떻게 되면 돼요? 하강. 즉 온도가 높아졌니 낮아졌니만 따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생각할 거, 왜 온도가 중요하냐? 기체 분자가 들어있으면 기체 분자들이 막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기체 분자들 하나의 운동 에너지는 뭐에만 비례한다? 온도 T에만 비례하죠. 그리고 저 운동 에너지, 기체 분자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를 다 합친 게 내부 에너지니까, 결국은 기체가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는 한은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진 거고,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 온도가 감소했으면 운동 에너지가 작아진 거고 내부 에너지가 감소. 자, 그럼 W. 일은 뭐냐? 일은 부피가 늘었으면, 부피가 증가했으면은 일을 한 거. 부피가 감소했으면은 일을 받은 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것만 따주시면 돼요. 팽창했냐? 수축했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한 일에서 단서 조항은 압력이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압력이 제로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부피가 팽창을 하건 수축을 하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예외사항이거든요. 요거는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머릿속에는 온도 증가,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 하강, 내부 에너지 감소. 부피 증가, 그러면 일을 했다. 부피가 감소, 일을 받았다. 라는 표현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6번 문제 볼게요. 그린 가는 빵봉지를 냉장고에 꺼낸 직후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빵봉지가 있었는데 빵봉지를 냉장고에서 꺼냈대요. 그럼 처음에는 냉장고 안에 있던 온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T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빵봉지를 밖으로 꺼냈대요. 빵봉지를 밖으로 꺼낸 다음에는 주위하고 온도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T2가 됐다고 쳐봅시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당연하게 냉장고가 더 저온이고 밖에가 더 온도가 높다라는 가정을 해주긴 했는데, 만약에 그런 말이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다른 표현이 없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냉장고보다 밖에가 온도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흔한 얘기로 저쪽 어제 북극 쪽에서는 냉장고를 왜 사냐면 얼지 않게 음식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사요. 희한하게도 우리는 냉장고가 상하지 않게 사용을 하는데 걔네는 0도 이하로 안 떨어지게 하려고 쓰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그림 나는 시간이 지난 후 가의 빵봉지가, 자, 여기서 중요하죠. 부풀어 올랐대요. 얘가 부피가 커져서 부풀어 올랐대요. 그럼 한 일이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낸 것이다. 자, 봉지 속의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분자 수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압력의 밑줄 그으시고 일정하다. 즉 무슨 과정이죠? 등압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등압 과정에서는 희한하게도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가 돼야 돼요.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다 부호가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을 했다. 결국은 델타 U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다? 주위에서 열이 들어왔다. 열량 Q가 들어왔다. 그래서 Q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기억.
열을 흡수한다. 맞죠? 니은 외부에 일을 한다. 왜? 팽창했으니까. 맞아요. 디귿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니 예. 등압 과정에서는 외부에 일을 했으면은 열을 받아야 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해야지만 성립을 합니다. 등압 과정에서는 이게 아니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요. 아, 그래서 6번은 당연히 기억 흡수한다 맞고 일을 한다 맞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고 그래서 6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7번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7번. 이렇게 문제 어렵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오늘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합니다. 7번. 자, 7번 보시면은, 자, 그림은 헬륨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자, 헬륨을 넣은 풍선은 부력이 중력보다 크게 작용하므로 풍선은 저절로 하늘 위로 올라간다. 뭐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낮아지고 풍선은 팽창한다. 자, 여기서 자, 7번 문제에서는 풍선이 작았대. 근데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커졌대. 팽창했대. 아, 풍선은 첫 번째 팽창했으니까 일을 했다가 되는 거죠.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자,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풍선이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했거나 열을 방출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얘는 그러면은 일단 써볼게요. Q는 델타 U 더하기 W. 아마 내가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Q는 델타 U 더하기 W를 써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열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Q가 0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럼 W. 팽창했으니까 W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은 델타 U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제로가 성립하니까. 그러면 자, 이제 문제부터 볼게요. 풍선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풍선 속 헬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단, 풍선을 통한 열교환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라는 거야? 단열 과정입니다. 즉, 단열된 용기라고 가정해라 라고. 자, 기억, 온도 감소하니? 예, 내부 에너지 감소했으니까 온도 감소합니다. 자, 분자의 평균 속력은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평균 속력도 감소해야 되겠죠. 그럼 기억은 맞지만 니은은 틀려요. 참고로 기억하고 니은은 정확히 똑같은 보기예요. 기억하고 니은을 둘 중에 하나는 알겠고 하나는 모르겠다 고민하신다. 그럼 연력학을 아직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자, 디귿. 외부에 일을 한다. 이건 무조건 팽창한 것만 보면 되는 거죠. 팽창했으니까 일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감소한다 맞고 외부에 일을 한다 맞으니까 답은 기억 디귿 몇 번? 3번 되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문제를 내는 것 같은 경우는 있는 거 환경 보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슬슬 이제 좀 문제 다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 옆에 84페이지에 가면 11번으로 가보실래요? 11번. 자, 이제야 슬슬 연력학스러운 문제예요. 방금 낸 문제들은요, 주로 만약에 수능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은 최저 점수, 맨 앞에 깔아주는 거, 그냥 맞고 가라라는 거 용도뿐이에요. 자, 그런데 11번부터는 이제 슬슬 문제 다음 문제죠. 자, 11번 봅니다. 자, 11번. 자, 그린 가와 나는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부피를 나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는 무슨 과정이에요?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했으니까 등적 과정이구나. 나는 무슨 과정이에요? 나는 거기서 보시면 압력을 일정하게 했으니까 등압 과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정량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얼마를 공급했대요? 열량 Q를 공급했대요. 자, 그럼 그 전에 자,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써놓았어요. 자, 이게 일반식이에요. 물리를 잘하는 지름길은 일반식에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가인 경우. 자, 얘를 이 경우로 Q1는 델타 U1 더하기 W1이라고 써놓고요. 여기는 이 과정에서는 Q2는 델타 U2 더하기 W2라고 써놓을게요. 자, 이게 기본식에서 내려오고 이쪽 거 가는데 첨자를 다 다르게 줬어요. 일단은. 왜? 나중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델타 U 똑같이 써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둘을 그냥 같은 거라고 홍도내요. 그래서 같다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는 첨자를 일단 다 다르게 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에서는 일단 확인할게요.
Q1이 아니라 얼마를 줬대요? Q를 줬대요. 그냥 이거 Q로 고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등적 과정이니까 부피가 팽창 하나 수축할 수가 없죠. 그럼 이게 그냥 제로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고쳤으면은 Q는 뭐가 되는 거죠? 델타 U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등 앞 과정이니까 얘도 존재해야 되고 당연히 얘도 존재해야 되고 얘도 존재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Q2라는 열량 대신에 여기는 Q만큼 줬다라고 했으니까 준 거 그냥 써주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고쳤으면 돼요? Q는 델타 U2 더하기 W2라고. 이렇게 첨자를 달리 해야지 여러분들이 델타 U1하고 델타 U2를 혼동하지 않고 두 개를 그냥 같다라는 걸 안 해요. 이렇게 따로따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속편해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묻습니다. 자, 그럼 얘는 처음 온도가 둘 다 얼마예요? T래요. 그럼 얘는 T에서 온도가 T1까지 됐을 거고 얘도 처음 온도가 T래니까 얘는 T2까지 했다고 쳐봅시다. 같다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일단 다르게 줘야겠죠? 시작 온도는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열량 Q를 다 뭐 하는 데 쓰고 내부 에너지 상승하는 데 쓰고 여기서는 열량 Q를 뭐 하는 데 쓰죠? 내부 온도도 상승하고 외부의 일도 해야 하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는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1하고 T2 중에는 누가 더 커야 돼요? T1이 더 커야 돼요. 왜? 기체 양이 동일했거든. 그런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T1 쪽이 더, 그러니까 이 가가 더 크니까 온도 변화가 더 크겠죠. 근데 둘은 시작 온도가 같았으니까 나중 온도는 가가 더 높아야 돼요. 자, 그럼 기억에서 묻습니다. 가열후 나 기체의 온도, 절대 온도는 T이다. 처음 온도가 T였는데 나중 온도가 T니? 라고 물어본 걸로 봐서는 등온 과정이니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니? 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왜? 등 앞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외부에 일을 해야 되죠. 다시 얘기하면 외부에 일을 했으면 무조건 내부 에너지도 증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 니은. 가열 후 기체, 그럼 기억 틀렸고요. 니은 가열 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누가 더 커야 돼요? 가가 더 커야 되겠죠. 왜? 여기는 전적으로 다 열량 Q를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데 썼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은 가에서, 자,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은 요만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Q의 일부를 일을 해요. 자, 근데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뭐예요? 그냥 Q예요. 그러니 당연히 누가 더 커야 돼요?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번에는 기억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 틀렸으니까 답은 니은 하나인가요? 2번이겠네요. 이렇게 명확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연력학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런데 연력학은 정확하게 푸셔야 나중에 꼬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번 했을 때 제대로 해놓으세요. 나중에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이라는 건 안 와요. 인생에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방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뒤에 있는 13번 문제예요. 13번 문제 먼저 갈게요. 자, 13번 가볼게요. 13번도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가장 흔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13번. 아마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연력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면 어려운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 가서 제대로 하려면 지금 제대로 하셔야겠죠. 자, 그림 보니까 그림 가와 나는 단열된 용기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이상기체를 각각 부피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즉 가에는 무슨 과정이죠? 부피 일정이니까 등적 과정. 나에는 압력이 일정하니까 등압 과정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지하면서 가열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열량,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동일한 열량 Q를 공급하였더니 써볼까요? 기체 내부 에너지가 서로 같아졌다. 거기 밑줄. 자, 가인 경우하고 나인 경우 또 똑같은 지식이긴 한데 저는 습관적으로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써놓고 가에서는 Q1은 델타 U1 더하기 W1, Q2는 델타 U2 더하기 W2라고 써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고요. 첫 번째 과정에서는 둘 다 열량을 Q라고 줬으니까는 Q1하고 Q2를 다 뭘로? Q라고 그냥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는 등 적과정이니까는 얘가 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Q는 델타 U1이 되는 거고, 여기 정리해보면 Q는 델타 U2 더하기 W2.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내부 에너지가 서로 같아졌대요. 온도 T로 같아졌대요. 나중에 온도 T로 같아졌대요. 그럼 얘는 T1에서 T가 됐고 얘는 T2에서 T가 됐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둘 다 온도는 증가를 하는데 이 상태라면 같은 열량을 공급받았으니까 누가? 가에서가 온도가 더 많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 온도가 같았다는 소리는 처음 시작 온도 T1하고 T2 여기서 시작 온도가 되겠죠. 누가 더 높았어야 돼요? T2가 더 높았어야 돼요.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자, 그럼 기억 가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이다. 즉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열량 Q와 같니? 네, 맞습니다. 자, 니은 나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증가하였다. 무슨 뜻이죠? 온도 높아졌니? 내부 에너지 증가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온도 높아졌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했겠죠. 당연히 평균 속력 증가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디귿. 가열 전 기체 내부 에너지의 크기는 가열전은 누가 더 높았죠? 온도가 T2가 더 높았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세요. 둘 다 기체 양이 처음 같았기 때문에 그냥 온도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체 분자 차이가 있었으면 그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라 나가 가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 내부 에너지는. 왜? 온도가 더 높았으니까 시작할 때. 그래서 같은 열량을 받아서 얘는 일부만 온도를 높이고 얘는 다 온도를 높였는데 나중 온도가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T2가 더 온도가 높았었어야 돼요. 시작 온도가. 그러니까는 가열전 전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처음 온도가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나중 온도가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는 조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뒤에 넘어가서 여러분들 그냥 넘어간 김에 좀 넘어가 볼까요? 몸풀기로 옆에 15번 한번 풀어볼게요. 15번. 자, 15번 같은 문제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푼 거 11번이나 13번 같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예요. 그런데 15번 같은 문제는 얘는 어떻게 보면 응용 파트예요. 그렇다고 얘는 계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린 가와 같이 핀으로 고정되어 단열 피스톤에 자, 여러분들이 단열 과정하고요. 단열되었다. 이 단열됐다는 게 용기 자체가 단열된 용기인지 아니면 열량을 공급받지 않은 단열 과정인지 가끔 헷갈려 하시는데 단열 과정이라고 하면은 열량 Q를 줬거나 뺐지 않은 경우를 단열 과정. 단열된 용기는 열량을 준지 뺐든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주거나 뺐지 않는 한은 용기 자체에서 열이 스물스물 빠져나가거나 들어올 일은 없다라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열된 용기래요. 피스톤에 의해서 A와 B로 나눠져 있대요. 즉 무슨 뜻이에요? A하고 B는 열 교환이 없어요. 서로 A 열이 B로 갈 일이 없어요. 왜? 단열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나는 가에서 A를 가열했대요. 그럼 잘 생각해 볼게요. A하고 B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를 가열해서 열량 Q를 공급했대요. 그럼 당연히 A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온도가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A가 팽창을 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쵸? 자, 그 상태인데 온도는 높아졌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자 써볼게요. Q는 델타 U 더하기 W. 자, 이게 1차적으로 제일 시작이에요. 그런데 한 일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정 안 되면 뭘 그리죠? 그래프를 그려요. X축이 부피, Y축이 압력인 그래프를 그려서 이때 면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해서 한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요. 자, 그런데 온도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따질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 더 하셔야 돼요. PV는 nRT. 자, 요렇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건데 PV는 nRT라고 하면 들어는 봤을 텐데 사실은 이거를 쓰지는 않아요. 왜? 연력학에서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중학교 때 우리는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을 합쳐서 보일 샤를 법칙이라고 해서 T분의 PV는 일정하다
라는 내용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PV는 nRT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싫다 그러면은 PV는 온도 T에 비례합니다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그림 같은 경우는 A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처음 압력이 P였어요. 부피도 V1, 온도를 T1이라고 해봅시다. 자, 열량을 공급받았어요. 부피 변해요? 안 변해요. 그냥 V1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온도가 어떻게 됐죠? 온도가 증가했어요. T2라는 온도로 증가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압력도 어떻게 P2라는 압력으로 증가를 해야 되겠죠. 왜? V는 그대로인데 온도가 증가했으면 당연히 압력도 증가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자, 그래서 저렇게 PV는 nRT를 한 번 더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A는 열을 받기 전보다 열을 받은 후에 압력이 더 높아졌겠죠. 즉 A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압력 상승. 자,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자, 나는 가에서 A의 기체를 열을 가한 후 핀을 제거했대요. 피스톤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대요. 자, 무슨 뜻이에요? A하고 B가 지금 압력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렇다는 소리는 처음에는 A는 압력이 P보다 어땠다? 작았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A 입장에서는 부피는 변하지 않았고 압력은 상승했고 온도는 높아졌네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등적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열량 Q가 다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는 데 쓰였겠죠. 자, 그런데 B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B는요, 옆에 핀을 제거하던 말던 바뀐 게 전혀 없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B는 압력 하나 변한 거 없고요. 또 열량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뭐 온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질 것도 없고요. 또 부피가 변한 적이 없으니까 또 부피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거나 늘어나면서 일을 하거나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역시 B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B는 온도가 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기억. 가에서 기체의 압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그쵸? A가 더 작았어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기체의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와 어떻다? 같다. 그쵸? 변할 게 전혀 없죠. 자, 디귿. A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A는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러면은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A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맞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별건 없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15번하고요. 비스무리한 문제가 바로 밑에 있는 16번이에요. 16번 한 번만 체크하고 갈까요? 자, 16번 볼게요. 자, 16번입니다. 자, 그린 가와 같이 두 개의 단열된 실린더에 이상기체 A, B가 들어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주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냥 두 실린더가 붙어 있고요. A하고 B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A가 여기, B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봐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간을 그냥 무시해 버려도 되죠. 16번에서는 저렇게 단열된 피스톤에서 막대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이 그림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대요? 자, 현재 평형 상태에 있대요. 자, 단열 이상기체 A와 B가 들어있고 단면적이 동일한 단열된 피스톤에 의해서 정지되어 있대요. 자, 그림 나는 가의 A에 열량 Q를 공급했대요. 여기다 열량 Q를 공급했대요.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될까요? 열량 Q를 공급받아서 A는 델타 U1 내부 에너지 증가시켰겠죠. 자, 플러스 W1인데 팽창을 했나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죠? 열량이 천천히 이동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팽창했네요. 자, 주고 나서나 A가 팽창을 했으면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플러스. 그 다음에 열량 Q도 받았고. 왜 팽창했을까요? A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압력이 상승했으니까 밀었겠죠. 당연히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조심하세요. 이거는 등 앞 과정은 아니에요. 왜? A가 팽창하면서 B가 찌그러지죠. B가 찌그러지면서 B는 졸지에 뭐가 되는 거죠? 얘는 단열 압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B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이제 상승하겠죠. 밀리면서. 왜? A가 압력이 상승했으니까 압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 그럼 기억.
피스톤이 이동하는 동안 B의 온도는 일정하니라고 보는데 B 입장에서는 열을 받진 않아요. 하지만 뭘 받았죠? E를 받았죠. 단열된 상태에서 E를 받았다? 그럼 내부 에너지는 증가가 되는 거죠. 단열, 압축이니까 온도 상승, 일정하다가 아니라 증가한다로 고쳐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자, 니은.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자, 어쨌거나 나에서는 A, B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 같을 때까지 움직이니까. 하지만 이렇게는 되죠.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압력은 어떻게 되니? 증가합니다. 하지만 가에서 AB 압력 같았고요. 나에서는 다시 또 AB 압력이 증가했겠지만 결론은 둘은 같겠죠. 압력은 같아요, 일단은. 대신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은 증가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맞고, 그 다음 디귿. A의 내부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Q만큼 증가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A가 Q라는 열량을 받아서 델타 U1 더하기 W만큼 일을 했어요. 그럼 W만큼 일을 했으면 B 입장에서는 이거 A고요. B 입장에서 다시 써볼게요. Q2는 델타 U2 더하기 W2라고 써놓고요. 일단은 Q가 0이죠. B 입장에서는. 그리고 얼만큼의 일을 받아요? W1만큼의 일을 받았어요. 왜? A가 해준 일이 B가 받을 거니까. 그럼 일을 받았으니까 이게 마이너스면 얘는 그만큼 플러스만 되면 되겠죠. 즉 무슨 뜻이에요?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는 A가 해준 일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A의 내부 에너지 증가한 것과 델타 U1과 B의 내부 에너지 증가한 거 델타 U2를 다 합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Q만큼의 열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A의 내부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Q만큼 증가할 수가 없죠. 왜? B한테도 줘야 하니까. 열량 중 일부를. 됐을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기억은 틀렸고 니은 하나 맞네요. 디귿도 틀렸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니은 하나 16번의 답은 2번이에요. 좀 많이 복잡해지죠. 여기서부터는. 자, 연력학은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쉬운 듯 하면서도 아까처럼 대놓고 그냥 단열 과정, 그러니까 뭐 등합 과정, 등적 과정, 단열 과정, 등온 과정 이 네 개를 대놓고 그냥 딱 구분해서 문제를 내면 좀 쉬워지는데 이렇게 섞여서 내면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이걸 왜 냈을지 좀 고민 좀 하셔야 합니다. 연력학은 이런 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비슷한 걸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17번 가볼게요. 17번. 오늘은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까지는 못해요. 몇 분이죠? 17번. 자, 17번까지 할 수 있겠네. 17번. 자, 17번 갑시다. 자, 17번이에요. 자, 그린 가와 같이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금속판. 거기 보시면 금속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 있죠? A와 B 사이에 금속판이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A라는 기체, 여기 밑에가 B구나. B라는 기체가 있고요. A라는 기체가 있는데 요 사이 A와 B 사이는요. 금속판이에요. 금속판이 의미하는 게 뭐니? 그러면 A하고 B는 온도가 항상 어떻다? 같다. A가 온도가 높아지면 B한테도 열을 줄 것이고 B가 온도가 높아지면 A한테 열을 줘서 온도가 항상 둘이 어떻다? 같다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 자, 그러면 고정된 금속 분리된 실린더에 같은 양의 이상기체 A와 B가 열평형 상태에 있대요. 자, A와 B의 부피와 압력은 현재 같대요. 이게 조건이에요. 초기 조건. 자, 그림 나는 가에 B에 열량 Q를 공급했대요. 여기다 열량 Q를 공급했대요. 자, 그러면 열량 Q를 공급해서 했더니 A의 부피가 서서히 증가하여 피스톤이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여기 추가 하나 올라가 있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열량 Q를 줬어요. 누구한테? B한테. 자, B는 팽창은 못해요. 여기 고정돼 있어요. 여기 딱 고정돼 있어서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러면 한번 B만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열량 Q를 받아서 사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델타 U1만큼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켰겠죠, B가. 만약에 B가 혼자 있었다면. 왜? 부피는 증가한 게 없으니까 일을 하거나 받은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B는 온도가 높아지는 족족 A한테 열량 Q를 공급해야 돼요.
이 A한테 열량을 주죠. 온도가 같아지게. 그럼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A하고 B가 열을 반반 가져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A, B 반반 가져갔다고 쳐볼게요. 2분의 1Q 가져가고, 그래서 얘도 2분의 1Q를 가져갔다고 쳐볼게요. 얘는 델타 U1이라고 할게요. 1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게 아니라 이제 1 프라임이겠죠. 얘는 델타 U2 프라임이 U2가 되겠죠. 더하기 W1 프라임인데 문제는 얘는 일을 안 해요. 여기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대신 얘는 어떻게 하죠? W2만큼의 일을 하죠, 지금. 문제가. 자, 이렇게 되면은요,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만약에 열량을 A하고 B가 반반씩 가져가잖아요. 그럼 A하고 B하고 내부 에너지 증가가 같을 수가 없어요. 온도는 누가 더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B가 더 A가 온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아니구나. 아, 미안해. 바꿨었구나. 아, 또 A, B 또 바꿨었다. 미안. B가 밑에구나. 여기가 델타 U1 프라임. 여기가 델타 U2 더하기 W2라고. 에이, 이게 위에 거구나. 미안해요. 바꿨었어요, 지금. 자, B한테 열량 Q를 공급해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반반 가져갔다고 치면 B는요. 내부 에너지를 증가하고 A도 내부 에너지를 증가할 텐데 문제는 이 상태가 되면 반반 가져가면 내부 에너지 증가는 누가 더 많아요? B가 더 많아요. 그럼 근데 둘의 온도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럼 열을 또 줘요, B가 A한테. 그럼 무슨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B는 2분의 1Q보다는 작게 가져가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A는 2분의 1Q보다는 크게 가져가서 둘의 온도가 서로 어떠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런데 여기는 W2만큼의 일을 더 했죠, A는. 그러니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열량은 A가 B보다 좀 더 많아야 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기억.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자, 그런데 A 보세요. A는요, 위에 추가 달려있긴 하지만 얘는 팽창하죠. 언제까지? 압력이 일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A는 압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B는 온도는 올라갔는데 팽창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압력만 증가하겠죠, 아까처럼. 그러니까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처음엔 같았으나 나중에는 B가 더 커야 되겠죠. 즉 A가 B보다 작다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 니은 나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하고 B하고 어때야 돼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서로 같아야 되겠죠. 왜? 기체의 양은 동일하고 온도도 동일하니까 내부 에너지는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나로 되는 동안 A가 흡수한 열량은 2분의 1 Q보다 어떻다? 크다. 반 이상을 A가 가져간다. 맞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기억. 아까 어떻게 했었죠? 압력은 A가 B보다 작다. 맞죠? A는 등압 과정이니까 B는 압력 증가. 기억 맞고. 니은 나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겠죠? 온도가 같으니까 틀렸고. 디귿 A가 흡수한 열량은 반반 가져가면 안 되니까 A가 좀 더 가져간다. 2분의 1Q보다는 크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 되겠네요. 자, 요런 문제가 여러분들 생각하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만 딱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써야 될 게 21번이에요. 나머지 문제들은 혹시 안 되면은 저한테 꼭 질문하시고요. 나중에라도. 자, 그러면은 21번. 자, 21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 다시 연력학 문제에서는 열량 Q는 델타 U 더하기 W 라고 하나 써놓으시고, 만약에 한 일에 관련된 걸 물어볼 때는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고, 압력, 부피, 그 다음에 또 압력과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를 물어볼 때는 PV는 T에 비례한다. 요렇게 경우의 수가 요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Q는 델타 U 더하기 W라는 걸 써놓고 시작하겠죠.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의 문제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21번 볼게요. 자, 21번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자, 21번. 자, 그린 가와 나는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온도가 T1인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에, 이거는요, 가가 나가 되고 뭐 나가 가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기준이 되는 모양이 하나 있어요. 실린더가 있고 이 실린더 안에 동일한 양의 거기 본 것처럼 온도가 T1이고 같은 양의 동일한 기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들어있는 실린더가 있었대요. 여기에 첫 번째 가인 경우는 시작이 똑같아요. 가인 경우, 그 다음에 나인 경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에서 나로 가는 게 아니라 시작은 똑같았는데 거기서 가로 가는 경우 하나, 똑같은 시작 조건에서 나로 가는 경우 하나 따로따로예요. 가인 경우에는 어떻대요? 가인 열량 Q를 공급했대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열을 준 적은 없고요. W0만큼 그냥 압축시켰어요. 일을 해서. 그럼 써볼까요? 가에는 무슨 과정이 돼야 되겠죠? 등압 과정이 되겠죠. 자, 나는 무슨 과정이 될까요? 나는 단열 과정이 되겠네요. 열량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럼 가의 경우는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가의 경우는 열량 Q는 델타 U 더하기 W에서 첨자 써줘야겠죠? Q 대신에 Q0 델타 U1 W1이라고 써줄게요. 자, 나에서는요. 나는 자, Q는 델타 U 더하기 W 써놓고 Q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0. 그러면은 여기 2로 바꿔줄게요. 근데 W0만큼 2를 받았네요. 여기 W0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죠. 압축됐으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델타 U2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럼 다 있어보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W0는 뭐라고 쓰면 돼요? 델타 U2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문제에서 볼게요. 가의 기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부피를 증가해 온도가 T2가 되었고 얘는 처음 온도가 T였는데 T1이었는데 얘는 T2가 됐대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에서는 기체 부피가 감소하여 처음 온도는 얘도 역시 T1이었는데 얘가 T2가 됐대요. 뭐야 이거랑 어떤 거죠? 같은 거네요. 이렇게 되면은 델타 U1하고 델타 U2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얘도 뭐라고 써도 돼요? 델타 U1이라고 써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T1하고 T2 중에 당연히 T2가 더 크겠죠. 이거는 뭐나 많아져. 온도가 상승했겠죠. 열량 Q를 받은 거니까 기억됐고. 자, 니은 나에서는 기체가 받은 W0는 모두 다 뭐 하는 데 쓰였다?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데 쓰였다. 왜? 단열 과정이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이제 디귿 때문에 시켰는데 가에서 기체 Q를 흡수하는 동안 외부의 한일 W1이 얼마니? 라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뭐가 똑같죠? 델타 U2하고 델타 U2가 똑같으니까 이게 W0네요. 그럼 고쳐볼게요. 그럼 Q0는 뭐라고 고치면 돼요? 얘 대신에 얘고 얘 대신에 얘니까 W0 더하기 W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한 1이니까 W1은 여기다 쓸까요? W1은 넘어가니까 Q0 마이너스 W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는 거기서 Q0 마이너스 W0이다. 디귿은 맞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도 맞네요.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21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